국내 예산의 긴장은 언제나 마찰의 지점이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단번에 폭발했다. 그녀가 남편의 가족에게 다시 양도하는 것을 거부하자 남편은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당장 그 돈 갚아라. 내일 내 여동생의 주택담보대출금이 만기일이다. 라고 그는 그녀의 어깨를 꽉 붙잡으며 소리쳤다. 그는 그녀가 오랫동안 이 결정적인 순간을 준비해왔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이 그녀의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많은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오늘 이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끝까지 따라가 보세요. 이 이야기는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IRS에서 23년 동안 근무한 숙련된 전문가인 제리너는 숫자, 스프레드시트 및 관료적 프로세스를 다루는 데 능숙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진리오는 아파트 개조업자로 일했습니다. 원할 때 돈을 많이 벌었지만 최근에는 일할 의욕이 부족했습니다. 그의 여동생 알비나는 항상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결혼 첫 해에는 삶은 평화롭게 계속되었습니다. 일리오는 세심하고 다정했으며 알비너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드문 가족 만남에 확신 없이 미소를 짓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제리너는 이 거리에 대해 감사하기까지 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알비너는 별거하여 새 콘도에 자금을 조달한 아파트를 마련하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자라, 당신은 그녀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합니다. 라고 일리오가 애원하는 어조로 말했다. 그녀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조금만 도와줄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관대하고 상호 지원이 법인 가정에서 자란 제리너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부금을 충당하기 위해 $15,000를 이체했습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2만? 그런 다음 알비너는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해 $35,000을 요청했습니다. 제리너는 이해했습니다. 결국 가족은 가족입니다. 그러나 알비나는 자신을 재구성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나는 미용실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한 달에 약 $4,000를 벌었습니다. 값비싼 식당에서 식사하고 계절마다 옷장을 바꾸고 매주 $300로 손톱 손질을 하는 습관만 아니었다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리오는 매달 시계처럼 아내에게 알비나가 또 빡빡해요. 이번에는 정말 힘들어요. 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제리너는 다시 한번 포기했습니다. 첫째, 저축에서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급여 자체. 그의 매달 $8,700은 청구서, 슈퍼마켓, 처제 아파트 할부금 사이에서 증발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부스러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새 신발은 내년 겨울의 꿈이 되었습니다. 해변 휴가는 시골에 있는 친구 집에서 며칠을 보내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미용실을 방문한 결과 시장에서 구입한 페인트 상자가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린 일리오는 산발적인 작업, 새로운 도구, 금요일에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는 등 그의 삶을 계속했습니다. 한편 제리너는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시누이의 생활 방식도 계속 지원했습니다. 어느 평범한 날까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제리너는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소셜미디어 피드를 스크롤하던 중 알비너의 최근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멋진 레스토랑에서 손에 와인잔을 들고 굴 접시를 앞에 두고 찍은 사진입니다. 캡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힘든 한 주를 보낸 후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건 신성합니다. 이 날짜. 어제. 일리오가 모기지 할부금에 대해 2,000건이 긴급 지불을 요청한 지 이틀 후 자리나의 뱃속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굴러갔습니다. 더 많은 사진, 가치가 구입 금액의 3배 이상인 디자이너 가방. 럭셔리 스파에서 셀카. 그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이제 식은 차를 다 마시고 결심을 했다. 다음 날 그는 은행에 가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돈을 이체했습니다. 이 돈은 일리오가 접근할 수 없는 비밀 준비금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의 남편이 늘 그랬던 것처럼 할비나가 곤경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라는 연설을 했을 때
자리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 달은 형편이 안 좋아서 못해요. 일리오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고집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다음 공격을 기다렸지만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은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자리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적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급 부츠를 구입했고 실제 미용사와 약속을 잡았으며 심지어 여름 휴가를 위해 약간의 돈을 저축하기도 했습니다. 일리오는 평소보다 더 침울한 표정이었지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폭탄이 터질 때까지. 어느 날 밤 직장에서 집에 도착했을 때 자리나는 거실에서 알비나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화장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절망적인 일리오는 사냥당한 동물처럼 이리저리 걸어 다녔다. 자라, 드디어 그는 안도하며 말했다. 들어봐, 상황이 좋지 않아. 알비나는 은행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내일까지 할부금을 내지 않으면 이자와 벌금이 부과될 거야. 나는 이미 2번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알비나는 극적으로 흐느껴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내 아파트를 빼앗을 수도 있어요. 제리너는 코트를 걸고 신발을 벗은 다음 곧장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를 켰습니다. 일리오는 초조하게 그녀를 따라갔다. 들었어. 그는 씩씩 소리를 질렀다. 우리는 도와야 해요. 난 할 수 없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돈이 없어요. 왜 없어? 방금 월급 받았잖아. 뭐 했었어? 라고 폭발했다. 제리너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남편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그녀가 포기했던 삶 전체를 보았습니다. 일리오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일그러졌다. 진심이에요. 형수한테 필요한데 넌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녀는 확고하게 확인했다. 그녀가 자신의 모기지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세요. 엘비너는 부엌으로 달려가 제리너의 팔을 잡았습니다. 자라, 제발. 내가 많이 물어봤다는 건 알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약속해. 그러면 나는 돌아서서 일자리를 찾거나 무엇이든 찾을 것이다. 지난달에 당신은 식당에서 굴을 먹고 있었죠. 제리너가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6,000원짜리 가방을 샀어요. 3번에 걸쳐서 쓸 수 있는 양이죠. 알비나는 말을 더듬으며 팔을 놓았다. 그건 또 다른 일이에요. 저는 일을 하기 위해 이미지를 유지해야 했어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합니다. 제리너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사치스럽게 사는 동안 당신의 모기지 지불을 위해 3년 동안 일해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일리오는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리나의 어깨를 붙잡고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쉰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내 여동생의 할부금이 내일까지야. 그녀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손을 떼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아내는 끓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갑고 끊어져 나왔다. 손을 떼고 잘 들어보세요. 그는 침실로 가서 옷장을 열고 두꺼운 폴더를 들고 돌아와서 그것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알비나와 일리오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그는 중얼거렸다. 제리너는 폴더를 열고 첫 번째 시트인 은행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알비나의 모기지로 이체한 모든 페니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62만 8천 레알입니다. 발비나는 창백해졌다. 일리오는 침묵했다. 제리너는 다음 문서를 보여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이체를 기준으로 소급 날짜가 포함된 공증된 영수증입니다. 이자를 포함하면 오늘 부채는 74만 3천에 이릅니다. 넌 이럴 수 없어. 알비나는 말을 더듬었다. 저는 단지 제 이익을 보호할 뿐입니다. 자리나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소송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내일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지금 바로 지불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5년 안에 매달 1230레알씩 할부로 지급됩니다. 굴을 먹고 디자이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저렴한 금액입니다. 너 미쳤어? 일리오가 소리쳤다. 그녀는 가족이에요. 내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부를 제안하는 겁니다. 제리너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낯선 사람이라면 이미 법정에서 빚을 갚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종이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일리오는 그것을 받아들고 선 위로 눈을 훑어보더니 유령처럼 창백해졌다. 이것이 재산제도 계약서인가요? 그는 말을 더듬었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자리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예,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버는 모든 돈은 제 것이 될 것입니다. 내일까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세요, 고요. 알비나는 조용히 울었다. 일리오는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다. 제리너는 만족한 표정으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침내 3년 만에 그녀는 통제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직접 썼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검토한 모든 쉼표, 정밀하게 계산된 모든 조항, 별도의 자산, 독립적인 재정. 이 아파트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서명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짐을 싸세요. 자리나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아파트는 내 것입니다. 결혼식 전에 내 돈으로 샀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알비나는 오빠에게 시선을 돌렸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붉어져 개입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일리오, 뭐라고 말해봐. 그러나 일리오는 신문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여자를 분노에 떨고 있는 여동생을 바라볼 뿐이었다. 제리너는 그 공허한 표정 뒤에 숨은 열성적인 계산을 보았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안정도 없습니다. 알비나는 그를 돕지 않을 것이다. 그녀 자신도 비대, 나쁜 선택에 카드집처럼 무너져가는 삶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쥐고 중얼거렸다. 내일까지 생각해보세요. 자리나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밤에는 대답을 듣고 싶어요. 그런 다음 대답을 받아들이지 않는 몸짓으로 기재 부엌에서 나가세요. 저는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알비나가 도망가자 문이 쾅 닫혔다. 일리오는 방에 틀어박혀 침묵이 묘비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제리너는 저녁을 따뜻하게 먹고 천천히 먹고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녀 안에는 이상한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안도감이나 승리가 아니라 더 깊은 것, 즉 사슬이 끊어졌다는 인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날 일리오가 서명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펜은 문장의 힘으로 종이를 긁었다. 알비나는 할부 계획에 동의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는 그녀가 감히 표현하지 못한 증오심을 배신하는 떨리는 편지였습니다. 제리너는 모든 것을 공증인에게 가져가 관을 닫는 누군가의 냉담함으로 계약을 봉인했습니다. 반환도 항소도 없습니다. 처음 몇 달은 국내 겨울이었습니다. 일리오는 교차로를 피하고 소파에서 자고 다른 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그림자처럼 집 주위를 살금살금 기어다녔습니다. 제리너는 그의 분노의 연극을 무시했습니다. 엘비너는 제 시간에 돈을 지불했지만 다시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6개월 후 일리오는 휴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시든 꽃을 들고 나타나 사과를 더듬었다. 제리너는 바닥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꽃을 받았지만 대화는 연기했습니다. 값싼 변명도 그녀를 흔든 손의 흔적, 유리처럼 베인 말의 흔적을 지우지 못했다. 3개월 후 그는 짐을 싸고 떠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그것이 자기 잘못인 것처럼 말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자리나는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소리 지르거나 말하지 않고 신속하고 깔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작성되고 서명되었으며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알비나 넬비너는 스위스 시계처럼 시간을 엄수하여 4년 동안 계속 돈을 지불했으며 매번 조용히 패배를 고백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제리너는 첫 번째 벨이 울리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차 냄새와 자유에 쓴 맛 사이에서 그날 밤 이미 모든 것이 이야기되었습니다. 마지막 할부금이 계좌에 입금되었을 때 제리너는 부채를 지불했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제리너는 레버누 부서의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급여가 13만으로 뛰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를 개조하고 그리스로 날아가서 영어 코스에 등록했습니다. 새로운 얼굴, 새로운 프로젝트. 확고한 칵테일 파티에서 그녀는 아래층 감사관인 올렉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혼했고 성인 딸을 두었으며 건조한 유머와 그녀의 흥미를 끄는 평온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약속도 없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그는 제안했다. 그녀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으로. 별도의 재산입니다. 혼전 계약서입니다. 올렉은 웃으며 눈도 깜빡이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결혼식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 친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일리오와 엘비너는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5년 만에 쇼핑몰에서 전 남편을 우연히 만났다. 일리오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자세는 구부정했으며 눈은 피곤했습니다. 그들은 에스컬레이터 앞에 멈춰섰고 그들 사이에는 시간이 멈췄다. 제리너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미 외면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잘어 잠깐만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고 손은 불안했고 말이 목에 걸렸다.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바보였거든요. 제리너는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대로 살지 못한 삶에 대한 진정한 후회, 수치심,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는 건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몸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나아갔다. 올렉은 창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를 보자 그의 미소가 더욱 커졌다. 누구였나요? 과거요. 그녀는 그에게 기대며 대답했다. 오래전에 닫힌 챕터입니다. 그들은 지난 여름에 구입한 시골집에 들어갈 가구를 고르러 갔습니다. 정원, 아마도 호수 위의 발코니 등의 개조 공사가 계획되었습니다. 제리너는 사과 나무와 딸기 침대를 꿈꿨습니다. 올레그는 모든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도움을 주고 상담했습니다. 그의 딸과 손주들은 주말이면 집에 찾아와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웃음과 더러운 접시, 시끄러운 기쁨으로 집을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일반 지인의 소문에 따르면 엘비너는 여전히 재정 지원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싱글, 씁쓸함, 살롱 고객 사이의 삶에 대해 불평합니다. 그는 빚을 갚았지만 자유는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단지 텅 빈 벽, 긴 밤, 잘못된 선택의 무게뿐이었습니다. 일리오는 다시 결혼했다. 두 번째 결혼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임대 아파트에서 이상한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을 저축하며 살았습니다. 엘비너는 때때로 그에게 돈을 보냈지만 결코 소멸되지 않을 도덕적 빚을 갚는 것처럼 마지 못해 했습니다. 그러나 제리너는 가장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돕는 것은 미덕이지만 자신의 뼈를 희생해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계는 잔인함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빚진 최소한의 존중입니다. 그해 여름, 그들은 호수 위에 현관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채소밭이 번성했습니다. 주말에는 올레그의 가족이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녀가 개와 함께 뛰어다니고 손자가 식물에 물을 주는 일을 돕고 오븐에서 나오는 신선한 빵 냄새가 났습니다. 어느 날 밤
차 한 잔을 들고 현관에 앉아 제리너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면에서 골마터지는 조용한 분노, 모든 것을 변화시킨 문서 폴더, 자신이 견딜 수 있는 한계에서 내려진 결정 등 그녀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요하고 명료하게 알았습니다. 모든 선택, 모든 휴식, 모든 단위오는 그녀를 그곳으로, 그 정원으로, 그 평화로, 마침내 그녀만의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올렉은 집에서 나와 목도리로 어깨를 가리고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녀는 적절한 순간에 자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는 그녀의 관자놀이에 키스하며 동의했다. 그들은 귀뚜라미 소리와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지 않고 부과된 의무도 없이 언제나 그래왔어야 했던 것처럼 삶은 조용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